자, 2차전 해볼까? 얘들아? 2차전. 자, 1차전보다는 2차전이 더 금방 가죠, 시간이. 자, 이어서 보면은 이제 고차 방정식이에요. 벌써 고차 방정식까지 왔거든. 이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3차 이상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고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수분해밖에 없어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방정식은 고등학교 때 풀 수가 없어요. 이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해 공식이라는 무기를 이용하면 모든 해를 다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이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무조건 돼야지만 풀 수가 있고, 자, 인수분해를 했을 때 A, B, C가 곱해서 0이다. 현우야? 현우야? 여기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일부러 빈 프로젝터를 띄우는 이유는 여기만 보라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저렇게 되면은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C가 0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좀 특별한 경우는 저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요 상반방정식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4, 3, 2, 1, 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의 개수가 대칭이 되죠. 자, 그럴 때는 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서 얘를 t라고 둔 다음에 치환을 해서 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뭐 보기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쉽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요 바로 이제 볼게요. 바로 이제 이게 나왔는데, 자,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살짝 더 설명을 해보면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 x제곱은 1에 한 허근을 뭐라 그랬어? 얘를 오메가라고 했지. 맞아? 그리고 성질 뭐뭐 배웠지? 첫 번째는 이 오메가, 얘를 우리가 오메가 1으로 정의하기로 했거든. 이 오메가 1의 세제곱은 뭐가 돼요? 1이 돼요. 두 번째는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x-1이랑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되잖아요. 그럼 한 허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뒤에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근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오메가 1의 제곱 오메가 1 플러스 1은 0이에요. 지난번에 이 정도 했거든요. 또 뭐 했죠? 하나 더? 기억나요? 여기 2n 오메가 1의 n 플러스 1 요것도 했었지.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0, n이 3의 배수면 3, 여기까지 했었어요.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요 식을 양변을 오메가 1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그럼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1분의 1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알아? 이거 오메가 1으로 나눴어.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1분의 1은 이거 넘기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 다섯 번째, 이 오메가 1의 제곱은 오메가 1의 바랑 같고요. 얘는 오메가 1분의 1이랑 같아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우리가 요 오메가 1이라는 게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인데 보통 플러스라고 했고요. 요거를 제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4분의 요거 제곱해봐. 그럼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지.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를 2로 나눠보니까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의 켤레근이 이거 나오거든? 그래서 오메가 1의 제곱이 오메가 1 바가 돼요. 오케이? 그리고 오메가 1의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1의 제곱은 오메가 5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요 5가지 성질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한번 정리해보세요. 거기다 정리해보고 얘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거기 예제 24번 밑에다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메가에 관한 기본적인 성질 5가지요. 이 5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정리했나요? 네. 이 노란색과 이 노란색은 비슷하네요. 다 됐어요? 그럼 얘들아 잘 봐. 저 1번 문제를 볼 건데 은근히 못해. 은근히 어떻게 할까? 지금 1 빼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4승 빼기 오메가 6승 쭉 가서 더하기 오메가 100승까지 가래.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 일단 문제가 뭐냐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반복돼서 나오는 게 싫거든? 그럼 어떻게 할래?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묶어볼까? 그럼 앞에 뭐가 돼? 1 더하기 오메가 4승 그 다음 뭐야? 오메가 8승 그 다음 오메가 이렇게 쭉 올 거고 마이너스로 묶는다면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6승에 쭉 가서 어디까지 가지? 오메가 마지막 뭘까? 98승까지 갔거든? 맞아? 그럼 좀 더 식을 정리해볼까? 얘는 뭐예요? 오메가죠. 오메가 8승은 오메가 제곱인가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봐봐. 이것도 이거는 1이지. 그럼 쭉 가가지고 요게 몇 개까지 있어? 오메가 100승이 마지막이잖아. 맞아? 그럼 요거 3개씩 묶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맨 마지막에 뭘까? 요거 지금 오메가 제곱이지. 아 오메가지 오메가. 맞아? 그럼 맨 마지막이 1 더하기 오메가가 남는다는 거 이해해? 요게 3개씩 반복되니까. 됐어? 그럼 요게 3개 반복되고 마지막은 이게 오메가니까 요거만 남을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 앞에 있는 식을 다 정리했을 때 나머지는 다 지워지고요. 요 1 플러스 오메가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하니? 여기 뒤에 있는 건 어떻게 될까? 이거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얘들 니네가 따라와야 돼. 내가 하길 기대하지 마. 너희가 머릿속으로 해야 돼. 자, 요거는 오메가 제곱이고요. 얘는 1이죠. 그 다음 오메가 몇 승? 10승이죠. 그럼 오메가죠. 그럼 얘도 0이죠, 이게. 네. 그럼 쭉 가서 오메가 98승이 뭐야? 원래 96이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오메가 제곱이 남지. 맞아? 그러면은 요렇게 3개 묶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요거 다 0이 되고 남는 거는 요거 하나 남는다고. 됐어? 그럼 요 식을 맞아? 잠깐만. 그럼 0되잖아.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니까 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틀렸을까? 아, 미안해. 여기 마이너스가 남아있었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네. 맞아? 그러면 이거를 뭐로 쓰래? 1차식에 관한 식으로 쓰라 그랬잖아.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고 요걸 집어넣으니까 2 오메가 플러스 2가 돼야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뭐 풀이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반복되는 형태를 찾아가지고 지워지는 걸 찾고 남는 것만 잘 써주면 돼. 이해했어? 네. 정리해봐 빨리. 그 다음 두 번째 거. 현우 이해해요? 힘들어요? 잠바를 벗는 건 어때요? 처음 와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거 다른 식 같이 뭐 네. 숫자 대입해서 그렇게 하는 거. 숫자를 대입한다고 어떤 숫자요? 이건 아닌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현우 이해하나요? 대답해 줄래요? 이해해요? 응? 우리가 38회인가요? 총? 38회면은 5로 나눴을 때 7주 플러스 한 주네. 그럼 그 중에 한 주를 한 거죠. 옛날에 보면은 수능 EBS 10주 완성 이런 거 있었거든. 요즘은 없어졌어. 그럼 10주면 EBS가 완성된대. EBS가 수능 연계 때문에 많이 떴잖아. 알아? 수능 연계 때문에 많이 떴는데 10주면 완성된대, 수능이. 7주면은 뭐 고1 수학 정도는 다 완성이 되지 않을까요? 지우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 두 번째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 자, 이게 오메가 분의 1이랑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이랑
이게 오메가 세제곱분의 1이랑 쭉 가서 오메가 9승분의 1로 돼 있어. 그럼 얘도 지금 켤레복소수랑 그냥이랑 막 섞여 있잖아. 그래서 조금 식을 같은 형태끼리 묶어보지 않을까? 오메가 분의 1, 여기는 오메가 세제곱분의 1, 그 다음 뭐야? 오메가 5승분의 1, 쭉 가서 오메가 9승분의 1이고, 여기는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 오메가 바의 4승분의 1, 쭉 가서 오메가 바의 8승분의 1. 이렇게 일단 나눠서 썼어. 그러면 우리가 분모에 이런 것들 있는 게 싫지 않아? 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이용해야겠지. 얘를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쓸까? 오메가 제곱이라 쓸 수 있어? 맞아? 지원아, 그럼 내가 뭐라고 쓸 것 같아? 요거는 1이라는 거 이해가? 얘는 오메가 제곱분의 1이니까 뭐야? 얘 오메가 제곱분의 1이니까 뭐야? 오메가인 거 이해해? 맞아? 그럼 요게 이것도 3개에서 0이잖아. 그럼 맨 마지막 요거 뭐야? 플러스 1이지. 그럼 요 앞에는 오메가 제곱이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다 0이고 요거 2개 남았어요. 일단 앞에는. 됐어요? 여기까지 따라와요? 잘 지워지는 거? 그럼 요거는 뭐라고 쓸까? 오메가 1의 세제곱이 1이라는 거는 요 바의 세제곱도 1이야. 오케이? 그리고 아까 뭐 배웠어? 오메가 1의 바는 오메가 1의 제곱이라는 것도 배웠거든? 이거 제곱하면 이거 켤레라고 했잖아. 그럼 요거의 켤레는 요거겠지. 맞아? 그럼 요거는 오메가 분의 1이지. 그럼 이게 오메가 분의 1이라는 건 오메가 뭐랑 같아? 제곱이랑 같은 거지. 맞아? 그래서 요 식이 오메가 제곱, 그다음 요거는 오메가 바분의 1이지. 그럼 오메가 바분의 1은 뭐야? 오메가 바의 제곱이지.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지. 맞아? 따라와. 그 다음은 오메가 6승이니까 1이지. 이렇게 했어. 마지막은 뭐야?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이잖아. 그럼 요게 뭐라고? 오메가 제곱이라고. 됐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다 날아가고 남는 거는 오메가 제곱밖에 없다고. 그럼 주어진 식이 뭐만 남냐면 2배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아까 오메가 제곱이 뭐라 그랬니?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거든?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 풀이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하면 빠르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알겠어요? 오히려 이런 거는 해설을 보면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른 문제입니다. 이해했죠? 정리해 보세요. 이 근처에 맛집은 뭐가 있어요? 선생님 항상 점심 먹는 게 고민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선생님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학원 강사를 했거든. 내가 나이가 되게 젊어 보이지 않아? 안 젊어 보여? 늙어 보여? 젊어 보여? 선생님 그래도 22살 정도 됐거든.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수업을 해서 22살 아니야.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되게 안 좋은 게 이 주말 수업이 고등학생들이 많다 그랬잖아. 그럼 선생님이 옛날에는요. 요즘은 이 정도까지 아닌데 옛날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수업을 했어요. 그럼 이게 몇 타임 수업할 수 있는지 알아요? 3시간씩? 5개죠. 맞아? 네. 그럼 3시간에서 5번이거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수업하면 목을 많이 쓰잖아요. 분필하다 보면 분필가루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화이트보드 쓸 때도 있었는데 이 5개를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쯤 되면 약간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하루에 3시간에 예를 들어서 30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하루에 한 120문제에서 150문제를 풀어줄 거 아니야? 그럼 정신이 혼미해지거든. 나중에는 머릿속으로 혼자 계산해서 혼자 막 암산해요. 혼자 막 암산하고 막 하는데 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 강사들의 특징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제 중간에 짬내서 잠깐 애들아 문제 풀어 이러고 밥 먹거든. 그럼 20분이랑 30분 사이에 밥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엄청 허겁지겁 먹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중간에 1시간이라는 밥 시간이 있으니까 이 적응이 안 돼요. 밥을 뭐 먹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뭐가 맛집이 있어요? 선생님 엊그저께 요 옆에 있는 추어탕집 한번 가봤거든요. 내 입맛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맛집 뭐가 있냐? 떡갈비를 먹어야 되는데. 광주 떡갈비. 자, 정원 어떻게 할까요? 25번. 요 네 근을 알파 1, 2, 3, 4라고 했거든? 근데 저게 2일 때 A 더하기 B를 찾으래요. 아, 이거는요, 암산이 가능한 문제예요. 자, 봐봐. 요게 플러스 B는 0에 네 근을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라고 했는데 저 값이 2일 때 1 마이너스 알파 1, 1 마이너스 알파 4 요게 2일 때 A 더하기 B를 찾아라. 이거는 우리가 오늘 설명할 때 제일 처음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얘기할 때 했던 문제랑 좀 비슷하거든? 요거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유성이 어떻게 해줄까? 자, 내 질문은 뭐냐면요. 자, 요 지금 네 근이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라는 사실로부터 식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 이게 내 질문이야. 형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요거의 네 근이 이거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강호가? 자, 요거 암산이 된다니까? 요게 2일 때 A 더하기 B. 어떻게 할까? 네. 어? 그렇지. 요게 얘들아, 봐봐. 요거의 네 근이 이거라 그랬잖아. 맞아? 지원아? 지원아? 요거의 네 근이 이거면 어떻게 쓰자고? 요거의 네 근이 이거니까 얘를 어떻게 쓰자고? x 마이너스 알파 1 이렇게 쓸 수 있겠어? 네. 맞지? 요거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요 주어진 식에다가 뭐 집어넣는 거야 얘는? 그 1 집어넣은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요 주어진 식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양변에 1을 집어넣으면 좌변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더하기 A 더하기 B지.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은 건 뭐라 그랬어? 2라 그랬지. 따라서 답은 1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하죠? 간단한 문제죠? 근데 풀이를 모르면 못 풀어요, 이것도. 근데 이게 내가 지금은 얘들아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지 다 이해하잖아.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섞여 있으면 이게 바로 안 떠오른다고. 알겠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복습을 진짜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 복습을 따로 시간 내서 하기 싫으면요. 수업 시간에 과몰입해서 집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30문제 풀어준다. 아까 예제 8번부터 시작했나? 그럼 대략 한 20 몇 문제 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니네 점심 먹고 와서 백지 줄 테니까 똑같이 문제 다 냈을 때 한두 문제 빼고 다 맞추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서 잘한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 물론 다 알고 있는 애들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자 26번 자 얘도 진짜 중요합니다. 26번도 진짜 중요한데 이것도 첫 시간에 한 거랑 비슷하거든요. 요 x제곱 빼기 x 빼기 3은 0에 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요 3차식 fx에 대해서 f알파는 알파, f베타는 베타, f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또 알파 더하기 베타래요.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을 때 F5를 찾아라.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물어봐야지. 저기 준영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요식 보고서 뭐 하고 싶은 짓 없어요, 요식? 요식 보고서? 네, 말하고 싶죠. 예, 이렇게 말하고 싶어야 되는데. F 저거를 넘겨가지고 그럼 공통적으로 F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0, 베타 마이너스 베타는 0, F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0 이렇게 되니까 아니, 써놓으셨네. 그래서 요 식이 뭐가 된다? 요 식이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랑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2차 반절식의 근계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찾은 건 있어요. 아, 요건 1이구나. 됐어? 그리고 얘들아, 요거를 굳이 전개해서 할 필요 없이, 잘 봐. 이것도 알려줄게. 요거 전개해서 요거랑 요거 대입할 필요 없이 요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는 요 2차 반절식의 두 근이죠. 그러면 얘랑 얘는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 주어진 식이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3에다가 x 빼기 1을 곱한 거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면 따라서 요 fx라고 하는 것은 요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3에다가 x 빼기 1을 곱한 거에 더하기 x라는 식이 나온다고. 알겠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5지? 그럼 여기다 5를 집어넣는다. 이것도 학교 시험에 진짜 잘 나와. 그럼 25
자, 20 써줄게. 25 빼기 5 빼기 3에다가 여기 4 곱하고 5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 얼마야? 17이니? 17에다 4 곱하면 얼마야? 68이니? 그럼 5 더하니까 얼마야? 73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 깔끔한 풀이를 해야 돼요. 알겠어? 막 지저분하게 할 필요 없이 요거를 또 전개하고 막 어떻게 하나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 이게 이거라는 거 갖다 집어넣고 요 fx 빼기 x가 이거라는 거 찾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걸 못 찾으면 이 문제를 막 헤맵니다. 알겠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해했어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26번. 현우 이해하나요? 지원 이해해요? 그래도 저기 현우 이거 잘 글씨 보여? 너? 잘 보여? 첫 시간보다 내가 여기서 보면 되게 잘 보이는데 일부러 좀 크게 해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또 동영상으로 보면 이게 빛나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 지울게요. 자, 27번. 자, 27번은 요 x 4제곱 5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5x 더하기 1은 0이다. 자, 아까 이걸 뭐라 그랬지? 무슨 방정식이라고 했지? 5글자? 상반방정식이라고 그랬거든? 이 상반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한다고?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알겠어? 기본 문제고 요게 항이 지금 5개잖아. 그래서 좌우가 대칭이 되지. 항이 6개일 때는 3개 대칭이 되는 게 있거든? 그럴 때는 1이나 마이너스 1을 반드시 근으로 가져요. 근데 그 문제는 일단 여기서는 안 넣었어요. 그건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인데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상반방정식 문제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거는 근데 x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함부로 나눠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x제곱으로 묶을 겁니다. 묶을게요. 그럼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에 5x에 빼기 4 여기를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를 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요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t로 치환해 보면 요 그대로 쓰고 요거랑 요거로부터 t제곱 빼기 2예요. 요거랑 요거로부터 플러스 5t고요. 빼기 4 여기 썼어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 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럼 t 플러스 6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되니? 맞니 얘들아? 그럼 여기 x제곱에다가 t 대신에 요거 집어넣는다.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6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6 1 그 다음에 요 x제곱을 어떤 짓을 할 거냐면 x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요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게 0이 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 얘가 0이랑 얘가 0인 걸 찾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근행곱식 써도 되고요. 완전제곱식 써도 됩니다. 완전제곱식 연습을 해볼까요? 이거의 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9니까 8이죠. 그럼 x는 마이너스 3 플마 2루트 2. 자,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거든요. 그럼 x는 2분의 1 플마 2분의 루트 3i예요. 오케이? 그래서 답이 요렇게 네 쌍이 되는 거죠. 네 쌍이 아니라 4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상방방정식의 풀이는요. 뭐 이것도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 풀이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그냥 기본 유형입니다. 기본 유형.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돼요. 쭉쭉쭉쭉.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theme 9 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인데 이 연립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경우는 미지수를 소거해서 하나의 방정식으로 유도한다. 그런 방법은 3가지가 있다. 가감법,
더하거나 빼서 하는 거, 대입법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하는 거, 등치법은 두 개가 같다라고 해서 계산하는 걸 등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했고요. 이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저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것만 살짝 설명을 하면 지울게요. 이제 지우면 이 중학교 때는 저거를 그냥 외워서 하는 애들도 있을 텐데 이제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자, 여기 중학교 2학년 뒷부분에 1차 함수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y는 뭐라고 쓸 수 있으니까 1차 함수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얘도 a'x b'y 더하기 c'은 0. 그래서 첫 번째는요. 얘를 우리가 y에 대해서 정리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 y는 자 by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잖아?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그다음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c지. 아닌가? 마이너스 b분의 c인가? 이렇게 되지. 얘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자, 한 쌍의 해를 가질 조건이 뭐니? 자, 직선을 생각해봐. 이게 두 개의 직선이거든? 1번 직선, 2번 직선인데 두 개의 직선이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건 교점이 하나라는 거거든? 그럼 교점이 하나일 조건은 요 기울기만 다르면 되죠.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거든? 맞아? 그럼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b분의 a랑 요 b'A'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보기 좋게 써보면은 요 A'를 양변으로 나누면 A'분의 A고요. B를 곱하니까 B'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차 함수로 생각해서 직선으로 생각해서 이 직선의 교점에 따라서 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용해서 저게 왜 그런지를 더 이해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해가 무수히 많다. 아까 무수히 많다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다. 부정이라 그랬지.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는 요 두 개의 직선이 완전히 일치해야 되죠.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는 얘랑 서로 다 같아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은 b분의 a랑 그러니까 b분의 a랑 그다음 b'분의 a' 서로 같고 이 b분의 c랑 b'C'이 같아야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식을 정리하면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고요. 여기서 b를 곱하니까 b'분의 b는 c'분의 c랑 같으니까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현우 이해하나요? 세 번째는 해가 없다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 불능이라 그랬지. 그러면 해가 없으려면 직선이 어떻게 돼야 돼? 평행해야 돼. 아니에요. 꼬인위치 아니에요. 한 평면에서는 꼬인위치가 없어요. 예, 그냥 평행한 거예요. 오케이? 꼬인위치라고 하는 거는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은 것을 꼬인위치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평행하려면은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고요. 일치하진 않아야 되니까 여기 뒷부분이 달라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앞에는 같아요. A'분의 A랑 B'분의 B는 같고 요 뒤에만 다르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해했다라는 걸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이 기하학적인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 요런 계산은 얘들아 계산은 뭐라 그러냐면 대수라고 해요. 대수.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이해한 거는 중학교 때고요. 이제는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해하죠? 뭐 이런 건 이제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법의 기본이라고 해서 1차식과 2차식의 연립, 2차식과 2차식의 연립, XY의 대칭형인 경우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뭐 간단하게 보면은 1차식에서 Y를 X로 나타내고 대입한다. 자, 2차식과 2차식은 인수분해될 때는 1차식 두 개로 유도하고 2차항을 소거해서 1차식을 유도해보고 뭐 상수항을 소거해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지를 봐라. 근데 이거를 막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풀면서 익숙해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3번이거든요. XY의 대칭형이다. 여러분들 대칭식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대칭식? 들어봤어요? 대칭식? 강욱이 들어봤어요? 대칭식? 처음 들어봐요? 자, 대칭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걸 말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그럼 이게 뭐가 대칭이냐? 요거 기준으로 대칭이 아니라 이 주어진 식에서 잘 봐. 이 대칭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어진 식에서 x랑 y를 서로 바꿔볼게요. x랑 y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y제곱에 yx 더하기 x제곱은 0이죠. 그럼 이 1번식과 2번식이 서로 어때요? 같죠? 이 주어진 식에서 x, y를 서로 바꾸어도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는 식을 대칭식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다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
지원이 뭐라고? 대칭식이란? 주어진 식에서 xy를 바꾸어도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는 식. 요걸 대칭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칭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요 더한 거를 u, 뭐 곱한 거를 v, uv라고 하는 건 그냥 흔한 문자니까 uv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치환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합과 곱으로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하자. 알겠어? 그래서 역시 제일 마지막 게 제일 어려운 형태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공통근도 나와 있네요. 자, 공통근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근을 하나 알파라고 두고 대입해서 연립하면 되고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보다 적거나 그러니까 적은 경우에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조건이 주어지면 뭐 정수 조건, 요리수 조건, 실수 조건 등이 있으면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으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2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이 중복되는 게 아마 있을 건데 일단 28번 먼저 볼게요. 간단한 연립방정식이요. 간단한 거. 자, ax 더하기 y는 1이고요. x 더하기 ay는 1이에요. 그럼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가간법, 대입법, 등치법 중에 뭐 이용할까요? 제일 만만한 게 누구죠? 가간법, 대입법, 등치법 중에 뭐가 제일 만만하죠?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가간법, 대입법, 등치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등치를 제일 많이 써요? 가간법을 제일 많이 쓰지 않아요? 개수를 맞춰서 지워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밑에 a가 없으니까 ax가 밑에 식에다 a를 곱할게요. 그럼 요게 a고요. 위의 식은 ax 더하기 y는 1이에요. 그러면 요 2번에서 1번을 빼주면 a제곱 빼기 1의 y는 a 빼기 1이에요. 그럼 y는 자 나눠주는데 나눠줘서 약분하면 이거거든. 단 a가 뭐가 돼서는 안 되냐면 1이 돼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나눠줬을 때. 그 다음에 x는 요 a 더하기 1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ax 더하기 a 더하기 1분의 1은 1이니까 ax는 1 빼기 a 더하기 1분의 1이라서 a 더하기 1분의 a고요. 따라서 x도 a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오케이? 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지 않아요? 1과 마이너스 1이 둘 다 안 되죠. 왜냐면 이거로 a-1로 나눠줘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1도 마이너스 1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답을 썼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는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뭐 답을 내가 써놨기 때문에 어떻게 썼냐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해봐야 돼. 나머지를. 어떨 때? a가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자, 요 식을 봐봐. a가 1이면 0 곱하기 y는 0이거든? 맞아? 그럼 이런 y는 무수히 많아? 아니면 존재하지 않아? 이걸 만족하는 y는 무수히 많지. 어떤 걸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y가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x도 무수히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a가 1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부정.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기 좌변이 뭐가 되지? 0이지. 근데 우변은 뭐야? 마이너스 2지. 그 y에다 어떤 걸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않지. 맞아? 그래서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불능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답을 쓸 때는 a가 풀마 1이 아닌 경우, a가 1인 경우,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걸 다 써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29번. 자, 이 빈통에 수도꼭지를 이용해서 물 넣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죠. 맞아요? 지겹습니다, 이제. 근데 아직도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요.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면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S는 VT예요. 저 S는 뭐냐면 전체 일의 양. 그 다음 V는 능력이고요. T는 시간이에요. 1시간에 수도꼭지 A는 예를 들어 물을 1리터씩 넣어요. 1시간에 물을 1리터. 그럼 얘가 3시간이 지나면 물을 3시간 넣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요 A, B, C라는 수도꼭지 3개가 있는데요. 얘의 능력을 모르니까 A라고 하고요. 얘의 능력을 모르니까 B라고 하고요. 얘의 능력을 모르니까 스몰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3개를 모두 틀어놓는다? 그럼 얘네들의 능력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한 거지. 우리가 보통 이럴 때 빗물통의 전체 양을 1이라고 두잖아. 맞아? 그리고 3개의 능력을 합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거든? 이랬을 때 1시간이 걸린대요. 됐어? 그럼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다. 이런 거 하나 나왔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A와 C를 틀어놓으면 1시간 반이 걸린다. A와 C의 능력을 합해서 1시간 반? 그러면 2분의 3이죠. 요게 1이래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 더하기 C는 3분의 2다. 됐어? 그 다음 세 번째 B와 C를 틀어놓으면 B 더하기 C는 2시간이 걸린다. 1을 채우는데 그럼 B 더하기 C는 2분의 1이다. 요걸 연립하라는 거죠. 그럼 요 두 개로부터 알 수 있는 거 B는 얼마다? 3분의 1이네. 요 두 개로부터 알 수 있는 거 A는 얼마다? 2분의 1이네. 그럼 C는 얼마다? 6분의 5니까 6분의 1이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데? A와 B를 틀어서 채울 때 총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그럼 A와 B의 능력을 합하면 얼마야? 6분의 5지. 맞아? 그럼 1을 채우는데 6분의 5의 능력으로 얼마 걸려? 5분의 6 시간이 걸리는 거지. 이 5분의 6 시간을 분으로 바꾸면 1시간, 5분의 1 시간이 12분이잖아? 12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률 문제라고 하거든요. 일률. 그 다음 뭐 형과 동생이 어쩌고저쩌고 같이 일을 할 때. 그 다음 뭐 소금물도 사실 이걸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요걸 가지고 이렇게 식을 써서 풀면 절대 틀리지 않아요. 실수도 안 하고. 알겠어? 쉽지? 쉽지 않니? 근데 이 30번이랑 31번 중복이야. 미안해. 32번으로 넘어갈게요. 벌써 고차 방정식을 하네요. 이거 다음에 고차 방정식, 그 다음 부등식, 그 다음 도형의 이동. 이제 수학 하가 들어갈 때가 얼마 안 남았네요.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자, 32번 보면 이 첫 번째 문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래요. xy는 3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냥 무작정 요거랑 요거 봤을 때 2xy가 있으면은 x 더하기 y 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대칭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xy를 바꾸어도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는 거. 됐어? 그럴 때는 요 x 더하기 y를 뭐라고? u로, xy를 v라고 한번 치환해 보라고 했지. 맞아? 그럼 요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되냐면 u 제곱에서 2v를 빼준 게 10이 되고요. v는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3이라고. 됐어?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 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6을 넘기니까 u 제곱이 얼마예요? 16이죠? 그럼 u는 얼마? 플마사. u가 뭐였는데? x 더하기 y. 됐어?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더한 거랑 요 곱한 게 있잖아요. 곱한 거? 그럼 더한 거랑 곱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요런 2차 방정식을 만들어도 돼요. 이거에 마이너스 플러스 4t 플러스 3은 0 이런 식으로. 됐어? 이거에 해가 뭐가 되는 거야? x랑 y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합니까? 이 더한 거랑 곱한 게 있죠? 그럼 근계수 관계를 역으로 생각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4, 그럼 여기 플러스 3은 0. 그럼 얘를 인수분해해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면 t-1, t-3은 0이죠. 맞아요? 그럼 t는 1이랑 3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 t가 이거 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플러스면은 t 플러스 1, t 플러스 3은 0이죠. 그럼 이때 t는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어떤 게 x고 어떤 게 y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연립방정식 해를 구할 때는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답의 형태가 저렇게 많잖아요, 4개씩.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우리는 편의상 순서상으로 쓸 거예요. 그럼 x, y는 어떻게 되냐면, 자, x가 1이면 y가 3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1일 때 3. x가 3이면 y가 1이란 뜻이에요. 됐어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마이너스 3이란 뜻이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마이너스 1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쌍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정리해봐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더한 거랑 곱한 게 있어서 걔를 치환해서 계산하자. 이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떨리는 걸까? 다른 반 선생님이 그 위층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떨리지 않게 만들려고 했으면 어떻게 만들었어야 될까? 요것만? 요것만 따로 떼. 해가지고 뭐 엄청 높게 해서. 요것만 따로 뗐으면 됐을까? 근데 막 운동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러닝? 들려? 예, 여러분들도 운동하셔야 돼요. 사실 나도 안 하는데 널 보고 하라고 하기 웃기지만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강욱이 운동 좋아하나요? 뭐 어떤 거 해요? 권투예요? 와, 상남자네요. 자, 요게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x제곱 xy 플러스 y제곱은 7이에요. 자, 요거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대칭식이에요. xy를 바꾸어도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더한 거를 u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곱한 거를 v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u 플러스 v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u 제곱 마이너스 v가 7이 돼요. 오케이? 그럼 v 대신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u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u 제곱 플러스 u 플러스 5가 7이 되므로 u 제곱 플러스 u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u 플러스 2 u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럼 u는 1과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v는 얼마죠?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u가 더한 거고 v가 곱한 거라 그랬죠. 그럼 이 식으로부터 뭘 만들자? t제곱, 요게 더한 게 1이니까 마이너스 t 곱한 게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 0이랑 요 두 개로부터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 이것들의 두 근을 x, y라고 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t-3, t 플러스 2는 0이고요. 여기서는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러면 여기서의 t 값이 마이너스 2랑 3이고요. 여기서의 t 값이 1과 마이너스 3이므로 내가 아까 순서상으로 쓰자 그랬어요. x, y는 마이너스 2일 때 3. 뭐가 x인지 몰라요. 3일 때 마이너스 2, 1일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하나요? 어떻게 푸는지 알았으면 손쉽게 빠빠빠빠 쓰면 됩니다. 저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기 너무 많잖아. x, y 막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기에는. 이렇게 쓰면 한 방에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제발 답을 쓸 때 x는 마이너스 2, y는 3. 이거 일일이 다 안 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발 안 썼으면 좋겠어. 이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간단하게 쓸까를 이용해서 기호라는 걸 쓴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그 마음을 이해해봐. 자, 2개만 더 할 거예요. 2개. 이거 하나 정도 쓸 줄 알았는데 오늘 결국 하나도 안 썼어. 지난번에 부러진 게 아직까지 쓰고 있어. 33번.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자, 33번. 지금 저 두 개의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통근에 관련된 문제는 요 공통근을 흔히 알파라고 둔다고 했어요. 그냥 x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공통근을 대입했을 때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요게 일단 0이 돼야 되고요. 첫 번째 식에서. 이 두 번째 식에서도 대입을 하면은 요거의 알파 더하기 3m이죠. 요것도 0이 돼야 돼요. 요 1번식과 2번식을 두 개를 연립할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빼면 되죠. 두 개를 빼는 게 제일 간단하잖아요. 더하는 게 낫나요? 더해야 m이 없어지네요. 맞죠? m을 없애고 싶거든요. 그럼 두 개를 더해야 되겠네요. 1 더하기 2, m을 없애려면. 두 개를 더하면 2알파 제곱, 여기 m알파랑 m알파인데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고요. 알파 플러스 5알파니까 6알파예요. 요거 이퀄 0이거든요. 그럼 2알파로 묶으니까 알파 더하기 3이 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공통근은 0이나 마이너스 3이에요. 오케이? 공통은 0이나 마이너스 3인데
이 지금 공통근이 0인 경우, 알파가 0인 경우 첫 번째, 요 위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m이 0이 되죠, 바로.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3인 경우.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얼마? 9 마이너스 3m,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m. 이거 이퀄 0이니까 6 빼기 6m은 0이 되는 m 값은 1이죠. 둘 다 뭐 이상이 없죠? 그래서 둘 다 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공통근은 허근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공통근도 근이기 때문에 허근이 될 수 있어요. 예, 공통실근이냐, 공통근이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통실근이라고 했으면 판별식을 이용해 봤어야 돼요. 자, 이제 이 기본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풀었고, 34번은 뭔가 이제 조금 응용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내신보다는 모의고사거든요. 그리고 니네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시험 문제를 만들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이 문제를 만든다는 건요, 이 문제 만들기는요, 내가 보기엔 거의 뭐라 그럴까, 엄청 힘든 거예요. 문제 만들기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이블 보면요, 수학의 바이블에 이제 기본 문제가 있고 숫자 바꾸기 있고 뭐 변형 문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런 거 숫자 바꾸기 문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변형 문제야 뭐 약간 문자를 바꾸거나 어떤 구하고자 하는 값을 바꾸면 가능한데, 어떤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라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요, 어딘가에 다 있어요. 절대 창조라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의고사를 조금 더 쉽게 변형해서 학교 시험 문제로 만들다거나. 근데 이제 창조가 되는 문제는 우리나라 수학에서 지금 고등학교 시험 범위에서 하는 거는 딱 뭐가 있냐면 수능이 있어요. 이 수능은요, 이 대학 교수들과 그다음에 그 선출된 학교 선생님들, 위원들이 이 한 달 동안 들어가가지고 수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문제 중에 이 3-4문제는 기본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인 창조적인 문제는 6-7문제밖에 안 돼요. 한 달 동안 하루에 30만 원씩 받고. 하루에 30만 원. 창조적인 문제는 실제로 7문제밖에 안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절대로 창조돼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킬러 문항 없어졌으니까 좀 다르지 않나요? 근데 킬러 문항이 없어지긴 했는데요. 올해 공통 과목의 제일 마지막 문제의 정답률이 1-2%밖에 안 돼요. 그럼 킬러 문항으로 봐야죠, 사실은. 수능 만점자가 올해 몇 명이? 1명 아니야? 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네, 한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보통 한 10명씩은 나오거든요. 근데 1명이라는 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애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9월 모의고사 정도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이때 100점 맞았던 애가 수능 때 84점인가 맞았거든요. 1등급은 맞아요. 1등급 맞는데 이때는 시간이 20분 남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난이도가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수능은 어려운 게 맞아요. 요번 연도 수능은 사실은. 그래서 지뢰밭 수능이라고 얘기했죠. 가다가 딱 밟으면 터지니까 한 번씩. 그럼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 점이랑? 내가 보기엔 작년 수능보다 올해 수능이 어려워요. 예. 작년 수능보다 올해 수능이 어려워요. 문재인 인수위 보나? 그게 이제 근데 난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마이크 녹화하고 있어서 좀 그런데 좀 진짜 조금 그래요. 아니요, 이게 진짜 선생님 유튜브 잘 안 보는데 가끔 짤 보면 엊그저께는 뭐 영국의 국빈 대우를 받아서 72억 벤틀리를 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안 가거든요. 어쩌라는 건지. 자기 벤틀리 탔다고 자랑하는 건가? 미치는 줄 알겠어요, 진짜. 좀 답답합니다. 사람이 계속 똑똑해야 돼요. 멍청한 사람이 대통령 멍청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잡혀갑니다. 자, 여기가 5원이고 5인데요. 마이크를 끄면 할 말이 많은데요. 마이크 때문에 못하겠어요. 저렇게 돼 있어요. A, B랑 A, C를 얘가 지름이래요. 그럼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A, C도 지름이래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 O2가 A, D에서 맞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게 직각이죠. 이게 지름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AD. 자, AD랑 그 다음에 AC랑 그
그 다음에 BC랑 그 다음 AB가 이 순서대로 연속된 짝수다. 연속된 짝수다. 그러면 짝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둘까? 2n이라고 놔볼까? 2n 더하기 2라고 놔볼까? 2n 더하기 4로 놔볼까? 2n 더하기 6으로 놔볼까? 이렇게 놨을 때 요 두 개의 원의 넓이 합을 구하여라. 그럼 이 원의 넓이 합을 구하려면 이 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나와 있는 게 AD 길이가 2n이에요. 근데 BD 길이는 안 나와 있죠? 요걸 X라고 둘게요. CD 길이가 안 나와 있죠? 얘를 Y라고 둘게요. AB 길이가 2n 더하기 6이라 나와 있죠? 그럼 요 삼각형에서 일단 X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X 구해보면 자, 2n 더하기 6의 제곱은 4n 제곱에다가 x 제곱을 더한 거거든요. 그러면 4n 제곱 플러스 4, 6이 24, n 플러스 36이 여기 4n 제곱 플러스 x 제곱이에요. 요거 없어집니다. 그럼 x 제곱은 24n 플러스 36인데 제곱이 안 되네요. 요게 일단 뭐예요? 제곱이 안 되네요. 일단 써봤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C 길이가 2n 더하기 2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봤자 우리가 8n 플러스 4거든? 그게 어떤 제곱이 되지 않아요. 그럼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게 공통이잖아요. 이거 제곱에서 얘를 빼준 게 이거고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준 게 이거죠. 그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걸 이용해서 x와의 관계식을 찾고 싶어요. 다시 2n 더하기 6의 제곱에서 요 x제곱을 빼준 게 요 4n 제곱이에요. 여기서도 2n 더하기 2의 제곱에서 y제곱을 빼준 게 4n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같아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4n 제곱 사라지고 4, 6이 24n에다가 36을 더하고 x제곱. 여기는 8n이죠. 8n 더하기 4의 y제곱. 뭔가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빼기 y제곱이라는 게 얘를 우변으로 넘기고 얘를 좌변으로 넘길 거거든요. 그럼 얘가 16n 플러스 얼마예요? 32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요게 x 더하기 y랑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x 더하기 y라는 게 뭐냐면 BC죠. 그러니까 요게 나와 있어요. 요게 2n 더하기 4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 뭐로 묶으면 8로 묶으면 2n 더하기 4죠. 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요게 8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됐어요? 그럼 x 마이너스 y가 8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구해 볼 건데 그럼 이거 가지고 뭘 구하죠? 이 더한 게, 잘 봐. 여기다 쓸게요. x 더하기 y가 2n 더하기 4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가 8이래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x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줘야 되니까 n 더하기 6이고요. y는 n 빼기 2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죠? 우원호2의 넓이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을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x가 이거라고 나와 있잖아. 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36이지. 됐어? 그럼 요 식에서 얘를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기니까 n제곱 빼기 12n은 0이니까 n으로 묶었을 때 n이 10이라는 걸 찾을 수 있었네요. 됐습니까? n이 10이 맞냐? 그래서 n이 10이면은, 자, n이 10이면은 여기가 얼마야? 24에다 6 더하니까 30이지. 됐어? n이 10이면 요거 얼마야? 26이니? 그럼 반지름이 얼마야? 15지. 그럼 그 넓이는 225파이. 15제곱은 225 맞죠? 갑자기 왜 아닌 것 같죠? 자, 여기 13의 제곱은 얼마죠? 169파이죠. 그럼 두 개 더하니까 얼마죠? 394파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넓이를 s라고 했는데 얘를 파이로 나눠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94가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약간의 응용 문제예요. 약간의 응용. 근데 막상 풀라고 하면 손대기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따가 뭘 해야 되냐면, 자, 여기다 살짝 적어 놓을게요. 여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일단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테스트를 먼저 고치셔야 돼요. 근데 테스트 결과지를 보고 7개 미만은 제 테스트거든요. 7개 미만 많으려나?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 그 조교 선생님이 어디까지 하라고 내가 얘기해 놨거든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워크북에 레벨 2 전까지 못하면 남아서 하고 가. 알겠어? 알겠지? 그 다음에 현우는 이따가 선생님 잠깐 밥 먹고 와서 선생님 오세요. 지난번 수업 영상도 봐야 되고 하니까. 네, 점심 맛있게 먹어요. 잘 가. 고생했어. 그거 못 봤어요? 줄게요. 알겠어요. 여기다 올려놓을게, 내가.